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연 2.99%로 6월보다 0.07%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2019년 10월에 3.01% 후 1년 9개월 내 최고 기록입니다.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2.81%로 한 달 새 0.07%포인트 상승했고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경기 동두천 일부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창원 의창구 일부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동두천시 송내동, 지행동, 생현동, 보산동, 동두천동, 성태동입니다. 당정이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나섭니다. 핵심은 진입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청년들이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 결혼하지 않은 1인 청년도 생애 최초 특공에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당정은 지난 26일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년 지원 특별대책에 합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당정이요, 대선을 앞두고 2030 젊은 청년층들을 위해서 주택 청약의 특별공급 제도를 손본다는 소식입니다. 특공 신청의 자격이나 소득 기준의 완화 등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표심을 얻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요, 정말 이 패닉 바잉을 멈추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도 현실적인 개선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네,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이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8번 전화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한 문자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휴대폰으로도 시청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으로 이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 입장하신 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최신 소식들 확인하시고 궁금증들도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네, 오늘은 이분 나와주셨습니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부장님 모실게요. 부장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강의 시간 만나봐야겠죠. 자, 이제 정말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갈피를 잡지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시간에는요,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해 주신다고 하네요.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오늘 강의 주제 한번 보시면은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강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투자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아파트 집값 너무 큰 폭으로 상승이 됐죠. 그래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한편으로는 또 투자의 전략을 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세워야 될지 집값이 너무 상승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집값이 어느 정도 하락이 될 때 이때 투자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집값이 하락이 되려면 적어도 신규 물량이 뽑아 나올 수 있는 한 5년에서 10년 안으로는 좀 집값이 잡히기 이제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지금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투자의 전략 어떻게 세우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이 투자 메리트가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순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집값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이 됩니다. 향후 이제 5년 안, 이제 10년 안까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의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첫 번째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투자의 전략을 세웠으면
이제 지역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일까요? 어떤 지역인지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소액 접근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인지 정말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개발 호재로 인해서 고평가 지역, 그만큼 투자를 했을 때 충분한 이제 그 집가 상승에 따른 투자금 자체가 적게 들어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이겠죠. 그런 지역.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값은 앞으로 계속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보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매물 자체가 없다.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 언제까지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로만 봤을 때 지금 매물 자체가 없다. 이 말은 이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매물 자체 지금 이제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도 매물 자체가 정말 이제 드뭅니다. 그만큼 씨가 말랐다고 표현이 될 정도로 매물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은 없고 수요는 많고 투자자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이다라는 말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이 있어야지 이제 뭐 거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매물이 없으니까 거래가 안 되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매물 부족으로 인한 거래 뚝, 올해의 꾸준한 감소세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 불균형 심화. 그만큼 이제 공급량 자체는 적고 수요는 많고 그만큼 수급 불균형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래 절벽에도 집값은 고공행진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매물이 충분히 이제 나와야지 여러 이제 매물 자체가 이제 경쟁이 되면서 가격이 이제 하락이 될 텐데 그만큼 매물은 없고 수요는 많고 당연히 이제 가격 자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보도 내용 보시면은 갭투자 65%가 무주택자였다. 영끌 30대 몸테크도 불사한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또 이제 간략하게 풀어보면은 갭투자 65%가 무주택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집값이 너무 폭등이 됐죠. 집값이 너무 폭등이 됐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금 자체를 줄이는 레버리지, 말 그대로 갭투자를 활용하셔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이게 무주택자 분들입니다. 반 이상이 무주택자 분들인데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향후 집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갈 걱정 때문에 지금 무리를 해서 갭투자로 본인의 투자금 자체를 줄이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라는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저렴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갭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고 있죠. 30대 분들 이제 몸테크도 이제 불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만큼 이제 몸으로 이제 재테크를 하는 거죠. 내 몸이 불편하더라도 지금 조금 이제 허름한 데 들어가서 이제 몸테크를 하면서 향후에 시세 차익을 보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불편하더라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값 상승률에 따른 시세 차익, 이제 향후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지금 보겠다. 내 몸은 불편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집, 부동산 이런 상승에 따른 이런 투자의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쪽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2020년도죠. 상반기 보시면은 이제 50%가 무주택자였고 그다음에 이제 2021년도 하반기, 상반기 보시면은 60%가 넘어가고 있죠. 그만큼 작년도부터 지금 올해까지 집값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죠. 그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갭투자 본인의 투자금 자체를 줄이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지금 투자의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만큼 집값 상승에 따른 그 큰 수익 보시고 있겠죠, 당연히. 좀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매물 부족으로 인한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전망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 물량 자체가 지금 없죠. 공급 물량 자체를 지금 정부나 아니면 서울시 자체에서 물량을 뽑아내려고 지금 하고는 있지만 지금 신규 물량 자체가 현재 없죠. 현재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격은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금적으로 봤을 때에도 양도세를 어느 정도 이제 완화를 해줘야지 이제 기존 매물이죠. 다주택자 매물 자체가 시장에 나올 텐데 이 양도세 자체를 너무 이제 중과가 심하죠. 뭐 다주택자분들 2주택부터 그다음에 3주택부터 그만큼 20% 30%의 기본세율 플러스 20% 30%가 중과가 되면서 그만큼 양도세만 정말 최고 세율로 따졌을 때 82%가 양도세가 나옵니다. 그만큼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집값은 당연히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에 따라서 집값 상승에 따른 이제 투자를 해야지 이제 그만큼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우선 두 번째 보시면 2030 세대 이제 비투자 빚내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수요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지금 아니면 집 못 산다라는 정말 불안 심리가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이제 집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제 향후 이제 집값이 하락이 되고 지금 금리까지 이제 인상이 된다는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이제 이제 빚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액으로 이제 향후 이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어떻게? 10년 후에 집을 살 생각 말고 10년 후에 아파트로 변할 수 있는 집을 지금 소액으로 그다음에 갭 투자로 본인의 투자금 자체를 줄이면서 투자를 하시면 10년 후에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제 공급량 자체는 계속적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이 재건축의 경우는 지금 집값 상승률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정부 자체, 지금 이제 서울시 자체에서도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은 어떤가요? 재개발은 규제 완화부터 시작해서 이 노후 밀집 지역 자체를 조금 이제 개선하면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이제 공급량 자체까지 크게 증가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활성화해서 지금 공급량을 뽑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의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된다? 바로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냐? 바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게 바로 재개발. 정말 재개발 예정지로 투자를 하셔서 지금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셔서 향후 정말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에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흐름 자체가 재개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제 앞으로 투자의 전략 세우시는 분들 이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갭 투자 본인의 투자금 자체를 줄이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 어디서 나오고 있나요? 바로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죠. 정말 최고가 아파트.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정말 최고가 아파트 정말 다양하게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 정말 20억, 30억대가 넘어가고 있죠. 근데 여기에 정말 미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정말 20억, 30억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액으로 접근을 해서 향후 20억, 30억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바로 광진구 자양동에 투자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세부적으로 보시면 최상의 입지 조건 갖춘 지역, 바로 한강변이죠. 한강변은 앞으로도 지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변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주변 아파트 값이 최소 20억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변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지역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한강변 내 집 마련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자분들 계속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주택 정말 갭 투자를 해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매물 자체가 정말 귀하게 됐습니다.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요.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자양동 재개발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게 열려 있습니다. 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재개발을 활성화하게 함으로써 지금 30%의 동의를 받으면 구역 지정까지 2년 안에 이제 하게 해준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양동 자체가 동의서를 현재 걷고 있고 이번 9월 달에 동의서를 접수를 넣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양동 다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이제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와 상의하셔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의서 걷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데나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개발될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보시면 투자의 3박자 이곳을 주목하셔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연신내 역세권입니다. 연신내 역세권 정말 이제 노후 밀집 지역이고 개발 압력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정말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GTX A 노선까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재개발하고 이런 GTX A 노선의 호재가 만나서 정말 두 마리 토끼까지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GTX A 노선 플러스 신전략 거점으로 개발이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재개발까지 만나면 지가는 정말 크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보시면 개발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노도 자체를 보면은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정말 가보시면은 서울 안에 이런 지역이 있어? 라고 이제 표현이 될 정도로 노도가 이제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의서 걷고 있는 지역 있죠.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주민들 자체의 개발에 대한 열의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야 뭐 지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산 가치, 아파트를 새로 받았을 때 자산 가치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아니면 마이너스든가.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 값이 정말 이제 크게 상승이 됐죠. 그래서 지금의 자산 가치보다 아파트를 받았을 때의 자산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이제 열의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동의서를 걷고 있고 노후도가 심각한 이런 지역에 연신내 역세권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연신내 역세권은 정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평가 지역으로 변하기 전에 선점하셔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말 개발만 됐을 때는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투자 포인트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신규 주택 공급 물량 자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 물량 자체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재개발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략 빠르게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1년도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어디에? 바로 재개발 예정지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바로 소액 투자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지역적으로 보시면 바로 연신내 역세권과 자양동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2021년도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아직까지는 덜 오른 그리고 재개발 유망 지역을 좀 찾아보자라고 하셨고요. 정보 체크 시간에 해당되는 지역 좀 부장님의 시선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부장님과 첫 번째로는요, 바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호선과 7호선 지나는 건대구역 역세권이고요. 방 2개짜리 주택이네요. 다세대 주택의 시세 보시죠. 자, 가격은 약 5억 원에서 5억 2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광진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한강변이라는 메리트도 기대가 되는데 여기에 주택을 보시는 이유 한번 만나볼까요? 네, 자양동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양동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를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 바로 강남 지역이고요. 자양동 자체 한강변을 끼고 있습니다.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고요. 그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를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이 강남 지역이기 때문에 이 개발의 호재에 대한 영향까지 자양동이 받아봄으로써 집가 상승도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 이제 입지적인 장점까지 가지고 있고요. 개발 호재 보시게 되면은 이제 삼성동 GBC 개발 사업, 잠실 말산지 개발 사업에 직접적인 수혜 받아볼 수가 있겠죠. 왜?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이 자양동이기 때문에 그만큼
집값 상승폭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영동 자체를 보시면은 1구역, 7구역, 12구역 자체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땅값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자영동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 자체가 개발이 됐을 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성수 전략 정비 구역 바로 옆이 자양동이죠. 이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은 지금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실거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정말 실거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사 효과가 바로 자양동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보시게 되면 시세 5억에서 5억 2천만 원, 여기에 전세 금액 자체가 2억 7천에서 2억 9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 자체는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에 이제 실제 투자가 가능합니다. 한강변 라인입니다. 정말 최고가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강변 정말 재개발 예정지, 광진구 자양동 정말 이제 개발만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아파트 가격 자체가 20억, 30억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정말 이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미리 선점해서 투자를 하셔야지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강변의 아파트 입주권까지 기대해 보면서 저희 광진구 자양동의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부장님과 두 번째로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가보겠습니다. 3호선과 6호선 지나는 연신내역 근처고요. 이번에 투룸 구조의 주택이네요. 다세지 주택의 가격 보시죠. 약 3억 6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연신내 역세권입니다. 저희가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이것도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 자, 이쪽 주택도 소개해 주시죠. 네, 연신내 역세권 지도로 보면서 입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도상으로 연신내 역세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연신내 역세권 보시게 되면 현재는 3호선, 그다음에 6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여기에 GTX A노선가 현재 공사 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으로 연신내 역세권이 변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집값 상승폭도 굉장히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개발 호재 보시게 되면 신전략거점으로 연신내 역세권이 선정이 돼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 자체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크게 증가할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이 GTX A노선 지금은 이제 연신내 역세권에서 강남까지 이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죠. 하지만 A노선이 개통이 되고 그다음에 이용을 했을 때는 강남까지 1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직주 근접 지역으로 이제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도 이제 독바이 역세권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바로 A노선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신내 역세권 이제 정말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축 노주거지와 연립 다세대 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가능성 자체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연신내 역세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 자체가 굉장히 크게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주 수요로 인한 개발이 될 때까지 정말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보시게 되면 시세 3억 6천에서 3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 금액은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 여기에 전세 한 건 투자를 하시면 실제 투자금 자체는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말 1억 초중반에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연신내 역세권 자체는 서울 서북부를 대표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변할 예정입니다. 왜? 바로 GTX A노선으로 인해서 그만큼 최고의 교통 호재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재개발까지 함께 만난다고 하면 집가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 자체가 재개발을 활성화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능성 자체가 크게 열려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가능성이 열려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빠르게 움직이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재개발 기대가 많고 찾아와 봤습니다. 연신내역 역세권에서 투룸 주택 만나봤고요. 연락 주시면 1:1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양동과 연신내 그리고 용답동의 소액 투자의 전략을 핵심 지역 찾아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부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오늘 함주원 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수 전문님 나와주셨습니다. 전문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부동산 시장도 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안감이 많으실 텐데, 자, 지금 시장에서 전문님께서 따로 보시는 유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가볼 지역의 유형들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세금 다들 올라가는 거 잘 아실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재산세 많이들 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부세 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내고 있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 공시 가격이 조금 더 현실이 반영이 된다라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내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자,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주택수를 늘리고 그리고 재산을 점점 늘려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은 그런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투자 트렌드 자체가 조금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에 강남 쪽의 물건들 어떤 거든지 이제 포함을 하시고, 자, 그 이외에 내가 살 집 하나와 그리고 바로 나머지 꾸준히 월세가 나올 수 있는 상가라든가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들, 그러니까 오피스텔 아니면 생활형 숙박시설 등과 같은 비거주용 부동산, 자, 그런 것들에 투자를 많이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제로 지금 가격 상승률 자체가 아파트 가격 오르는 것 못지않게 이런 상가들의 가격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에는 아직까지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더욱더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자, 코로나 상황이 지금 이게 해결이 되게 된다라면 아마 그 상승폭은 더욱더 커져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노려봐야 될 것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자, 향후에 개발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러한 곳들을 노려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오늘 알아볼 두 지역 모두 바로 비거주용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텔과 상가가 되겠는데요. 상가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상가는 수익률이 좀 괜찮게 나오는 상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이외에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향후에 재개발과 재건축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상가들도 있으니까 문의 전화 주시면은 그런 것들도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상업용 부동산 오늘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전문님과 첫 번째로는요, 서울시 서대문구 대신동 쪽으로 가볼게요. 자, 경의중앙선 신촌역 부근에서 근린 상가로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시세 보시면 약 2억 6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까지 내다보고 있네요. 네, 상가입니다. 저희가 서대문구 대신동에서 만나볼 거고요. 역을 보니까 정말 옛날에 한때 정말 젊은이들의 뜨거운 거리였던 신촌역 역세권으로 보입니다. 자, 상가 주변의 입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대학교에 있는 그런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들 잘 아시는 학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러한 학교들 아마 향후에 100년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겠죠. 자, 대한민국에서 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학교들이 이 주변 일대에 많이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자, 바로 마포 일대, 서대문구 일대의 이 학교들. 자, 특히 오늘 말씀드린 대신동 같은 경우에는 이 연대와
2대 이 사이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연대 같은 경우에 바로 동문 바로 앞쪽에 있다 보니까 연대 동문까지 한 30초 정도 거리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까지는 경의중앙선 신촌역이 가장 가까운 역이지만 자, 중요한 거는 이쪽 일대 형성이 되어 있는 이 2대 상권, 이 신촌 상권이 아니라 이 안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이 하숙촌 상권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상권 바로 앞쪽에 약 30초 정도 거리 앞에 버스 정류장과 함께 스타벅스가 입점을 해 있기 때문에 자, 그 상권으로서의 가치는 어느 정도이신지 대략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자, 연대와 이대 이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예전부터 하숙촌으로 좀 유명을 했었던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 특히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다세대 건물에서 상가 같은 경우 1층에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위쪽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실제로 학생들과 연대 세브란스 병원들에서 일을 하는 그런 직장인들이 주로 이제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학생뿐만 아니라 이런 임직원들 그런 수요까지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상가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형성이 되어 있는 입지. 자, 입지이면서도 그 바로 앞에 이 도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상가 바로 앞쪽 같은 경우에는 6m 이상, 8m 미만의 도로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바로 앞에 여성안심 귀갓길로 조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차차 2대 반 정도가 지나다닐 수 있는 큰 도로 앞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앞에 또 버스 정류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다양한 지역까지 또 쉽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니까 이런 직장인들의 수요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신동에서 실제로 이 학생에 대한 이런 수요뿐만 아니라 바로 마포 일대 형성이 되어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 자, 이곳까지 출퇴근하는 직장인도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주변 지역들 과연 얼마만큼 걸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화문과 경복궁 일대 같은 경우에 거주용 부동산이 거의 없죠. 자, 이런 것들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 자, 차량을 이용해서 약 7분이면 도달이 가능하고요. 자, 서울시청까지도 약 15분 정도. 자, 그리고 종로까지도 약 15분 정도면 도달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시티 같은 경우에도 약 16분 정도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지역에서 또 여의도권까지도 편하게 이동이 가능한 지역이다 보니까 향후에 이쪽 지역들도 앞으로 개발을 한번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대입니다. 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걸어서 도보로 약 3분 정도 거리가 되겠는데요. 집 앞에 형성이 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게 된다면 바로 이대. 도달이 가능합니다. 자, 학생 수 약 24,000명 정도, 교직원 수 1,500명 정도로 약 25,000명 정도의 수요를 내다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 건물 내에 이대 학생들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에도 학생 수 약 3만 정도, 교원 수 5,000, 직원 수 약 1,000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총 인원 약 3만 5,000명 정도의 학생과 임직원이 이쪽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텐데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 내에 학생들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자, 주변 일대 초중고등학교 학군 형성도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 바로 연대 세브란스 병원, 자, 연대 부지 내에 있죠. 자, 이곳 같은 경우에도 임직원 수가 약 7,000명 정도입니다. 자, 의사, 간호사들 지금 현재 이 건물 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이 수요자인지 지금 대략적으로 예상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노후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에 개발을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신촌역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거리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변 일대에 다양한 상권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촌역에 있는 상권들뿐만 아니라 이 주변 일대 같은 경우에는 대형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이러한 지역이지만 이제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들을 오피스텔들 또는 대형 상가 건물들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거듭나지 않을까를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피스텔들 같은 경우에도 수익성이 상당히 괜찮다 보니까 시공회사 그리고 시행사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그런 만큼 바로
이 상업용 부동산, 상가들이 상당히 줄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앞으로 대신동의 상권은 더욱더 커져나갈 확률이 좀 높다. 자, 그리고 2대 뷰티 상권 같은 경우에도 그 규모가 계속적으로 좀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주용 부동산들과 오피스텔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곳에 들어오는 오피스텔들 임대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한다. 자, 주변 일대에 땅값과 임대료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상가 임대료 역시 덩달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2030 플랜에서 바로 3도심 7광역 12지역 중에서 서북생활권역에 해당이 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 만큼 계속적으로는 이런 개발 호재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마포 내에서만도 다양한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포 같은 경우에도 테마가 확실하다 보니까 상암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 홍대는 문화와 보행거리, 관광입니다. 자, 그리고 합정 일대 당연리 발전소 일대의 개발과 공덕 일대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자, 이렇게 특색이 존재하는 마포권역과 바로 접경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계속적인 호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이대 일대 바로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일대 계속적으로 상권을 확대를 시키고 이 주변 일대 노후도를 해결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자, 앞으로도 그리고 미래에도 자, 이 지역들 가치는 분명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연대와 이대 이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연대 30초 거리, 이대 약 3분 거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만 놓고 생각을 해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교들 같은 경우에 부실대학으로 선정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자, 서울에 있는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 인근 대학교. 자, 이런 것들이 부실대학으로 사실 선정될 확률은 거의 없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방 쪽에 대학교 인근에 투자를 해놓으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서울권역으로 오셔서 한 번 정도는 이동을 해보셔도 되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치 않는, 변하기 어려운 이 학군의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이 학생들의 수요는 물론이고요. 또 새로운 분위기의 상권으로 조성이 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자, 신촌역 역세권의 상가입니다. 근린 상가의 가격 궁금하고 지금 시점의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나와 있는 가격대는 약 2억 6천에서 2억 7천 정도 그 가격대가 되겠는데요. 자, 지금 현재 대출을 이렇게까지 많이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일부만 받으신다 하더라도 현재 수익률 자체가 약 7% 정도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상가로서의 그 수익률은 정말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여기서 가격을 일부 조정을 한다면 그 수익률은 더욱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상당한 소액을 투자를 하셔서 괜찮은 월세를 받아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미 보증금 1,000에 월 100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권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고 투자에 나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연대와 이대 도보 1분 거리입니다. 자,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학군들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대 상권, 신촌 상권, 하수촌 상권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자, 지금 말씀드리는 곳 하수촌 입구 초입에 그 항아리 상권의 입구에 해당되는 그런 초입입니다. 스타벅스가 30초 거리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런 만큼 입증된 상권의 그 가치를 한번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축으로 나오고 대형 상가에 그 비싼 가격을 주고 그러한 상가를 구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하지만 자, 지금 상태라면 소액을 투자를 하셔서 괜찮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되도록이면 소액을 투자를 하셔서 충분히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버틸 수 있는 곳에 투자에 나서시는 게 지금으로서 더 좋은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말씀드렸던 서대문구 대신동 이외에 향후에 아파트 재건축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상가들도 있으니까 자, 문의 주신다라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하숙촌 상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가의 수요 기대해 보면서 월세 받을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 근린 상가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전문님과 두 번째로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호선 역삼역 역세권이고요. 불량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로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자, 시세 보시면 약 3억 1,900만 원에서 4억 5,200만 원 예상되나요?
네, 방금은 대학생들의 수요를 기대해봤다면 이번에는 직장인들이 정말 많은 지역 아닐까 싶습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이라면 저희가 아는 이 테헤란로 근처의 오피스텔로 보이는데, 자, 오피스텔의 입지 조건과 호재 한번 만나볼까요? 네, 뭐 다들 잘 아시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지역 소개를 해드린다면 강남 쪽에 있는 지역은 무조건 한 곳은 소개를 해드릴 거다. 자,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강남 지역은 절대 빼놓을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신규 택지 공급을 통해서 신도시들을 넣겠다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사실 계속적으로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강남에 있는 집값들은 잡기가 힘듭니다. 자, 강남 지하에 지하 도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아예 하늘에 도시를 하나 띄워서 만들지 않는 이상은 강남 집값은 잡기가 힘듭니다. 자,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투자 포트폴리오에 강남 지역 꼭 한번 다시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드린 지역은 바로 이쪽 역삼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뭐 역삼동 잘 아시는 것처럼 주변 일대에 뭐 다양한 회사들, 작고 그리고 큰 회사들, 많은 회사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역삼동 일대, 자, 그리고 다들 잘 아시는 삼성동 일대 같은 경우에 수많은 회사들과 대기업들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강남역과 역삼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 일대에 대형 건물들 많이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회사 사옥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자본이 있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동산 쪽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자, 부동산 자산에 있어서 그 가치가 하락할 확률이 없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땅을 구입해서 회사 사옥을 올리고 자, 그런 식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기업이 인정하는 안정적인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주변 일대 뭐 2호선, 9호선, 7호선, 3호선과 신분당선, 이 오른쪽으로는 분당선이 지나가고 자, 향후에 뭐 GTX 같은 경우에도 이쪽 일대 뭐 들어온다고 하니까 뭐 미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0년 정도 뒤에 이야기가 될 텐데 자, 다양한 식으로 이런 개발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자, 계속되는 개발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집값 잡을 확률은 거의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개발 호재들을 그것만 놓고 투자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용산까지 뻗어나가게 된다라면 자, 강남에서 용산까지 자, 얼마 걸리지 않겠죠. 자, 그런 정도로 이 강남은 업무로서의 중심지, 자, 그리고 투자로서의 중심지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 주변 같은 경우에 지금 2호선 역삼역 바로 인근에 형성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자, 저층에는 바로 오피스들이 들어섰고요. 자, 모두 매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 위쪽으로 오피스텔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상업용 건물로서의 그 가치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뭐 2분에서 3분 정도 거리면 도달이 가능하니까 자, 그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될지 주변의 임대료를 한번 살펴보시고 실제로 매매가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신다라면 그 투자 가치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근로자가 가장 많이 있는 지역 서울에서 서울 중에서 가장 또 많은 일자리가 있는 곳이 강남구라고 합니다. 자, 이 강남구에서 가장 많은 회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역삼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수많은 회사들과 노동자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곳, 지방에서도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인 가구 비중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서울 내에서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많은 1, 2인 가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역삼동을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 지역들, 논현동들과 반포동, 그리고 신사라든가 압구정 지역을 살펴봤을 때 1, 2인 가구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앞으로 이 지역에 투자를 하실 때 있어서는 조금 더 소형 평수대에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위 지역이 바로 강남이죠.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자, 이번에 지금 재난지원금이 또 발생이 되는데요. 재난지원금을 가장 많이 못 받는 지역이 강남 지역입니다. 자, 이게 어떤 거를 이야기하느냐? 소득 수준 자체가 다른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필두로 한 이 삼성동과 잠실 일대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자, 이쪽 일대 마을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뭐 25년도 뭐 완공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생산 유발 효과 뭐 3조 6천억, 고용 창출 효과 뭐 4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뭐 12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하나 확실한 거는 있습니다. 대기업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그에 따라서 1차 벤더, 2차 벤더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와 유관된 프로젝트 팀들 이 주변 일대에 사무실을 꾸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수많은 회사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이외에 서초동 일대에 뭐 대형 부지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 측에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만 노린다 하더라도 주변 일대에 대기업들의 호재들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다. 대기업들이 왜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드리는 말씀인 거고요. 자, 2027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자, 바로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 이쪽 일대 다양한 개발 호재들 뭐 작용이 될 예정이고요. 10년 이상짜리 사업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27년에 제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뿐만 아니라 주변 일대 신분당선 연장 사업과 GTX 사업, 의뢰 신사선의 뭐 개통 등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자, 그런 만큼 사실상 가격이 안 오르는 거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내가 몇 년 정도를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남 지역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죠. 자, 리스크를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자, 서브프라임 때라든가 아니면 IMF 때 같은 경우에도 그 회복 속도가 정말 빨랐었던 지역입니다. 바로 물건들이 나오면 주워갈 수 있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러한 지역들 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안정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이 지역 한번 염두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무님께서 앞으로 투자 지역 가져와 주실 때 계속해서 강남을 좀 가져오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이유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분리형 원룸 구조 오피스텔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시세 한번 만나보면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전략도 함께 세워볼까요? 네, 매매가 같은 경우에 주변 일대 시세들이 워낙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옛날에는 뭐 비쌌다라고 할 수 있을 3억대, 4억대 가격인데요. 이제는 이게 기본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매매 가격 3억에서 4억 중반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놓고를 투자하실 경우에는 실투자 금액 뭐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를 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소액으로 강남 한복판, 테헤란로, 2호선 역삼역 바로 앞에 이런 오피스텔을 소유가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 2천에 월 100에서 약 120만 원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실제로 이 건물 내에 월세 수요도 있는데요. 자, 외국인들이 프로젝트 팀이 와서 실제로 렌트를 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는 점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수많은 회사들이 모여들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다라는 점. 자, 대한민국 강남, 역삼동 회사들 없어질 리는 없습니다. 대기업들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생각하고 투자에 나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만큼 수많은 회사들이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는 강남 오피스의 중심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2호선 역삼역에서 약 2분에서 3분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 개발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 자, 그리고 수요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후된 원룸 주택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자, 이제는 그렇지 않죠. 자, 혼자 살더라도 제대로 된 건물에 좀 멋있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그러한 젊은 층들의 수요 누려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안정성 보장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네, 강남입니다. 강남 한복판 역삼동 근처에서 저희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자, 1대1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1대1 무료 상담 전문인과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668번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전문인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오늘 김원수 전무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아래 전화번호 계속 열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은요. 02-315-2668번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도 많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도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궁금증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